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색한 대화 한마디로 편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는 몇 시간을 대화해도 편안한데 어떤 사람과는 몇 분만 이야기해도 어색하고 불편하죠. 그 차이가 뭘까요? 사실 그 비밀은 긴 말도 화려한 말솜씨도 아닙니다. 바로 단 하나의 말, 마음을 건드리는 한마디에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걸요. 차가운 말 한마디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죠.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관계의 온도를 확실히 높여주는 한마디 6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그동안 어색했던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를 갖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따뜻한 대화를 전하는 이 채널을 더 오래, 더 좋은 콘텐츠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그럴 수 있어요. 공감의 시작. 그럴 수 있어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먼저 영희 씨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올해 72살인 영희 씨는 요즘 손주 돌보는 일로 정말 지쳐 있어요. 딸이 직장 복귀를 하면서 5살 민준이와 3살 지훈이를 맡게 되었거든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나면 온몸이 아프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놀아주고 재우고. 젊을 때도 힘들었던 육아가 이 나이에는 정말 버겁다고 하세요. 더 힘든 건 주변의 시선이에요. 영희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그렇게 예쁜데 뭐가 힘들어? 손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잖아. 우리 때는 더 어려웠는데도 키웠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희 씨는 더 답답해집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요. 내가 이기적인 건가? 사랑이 부족한 건가? 하는 자책까지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라도 힘든 건 힘든 거죠. 당신 나이에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희 씨는 그 순간 마음이 확 풀렸다고 해요. 누군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는 공감과 수용의 시작입니다. 이 말의 힘은 뭘까요? 바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니까 그럴 리 없다거나 그래도라는 말 대신 그 감정 자체를 인정해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껴요. 기쁨, 슬픔, 분노, 좌절.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같은 말을 하면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져요. 이 나이에 이런 걸로 힘들어한다고 하면 창피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감정에는 나이가 없어요. 70이든 20살이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반대로 감정을 부정당하면 더 움츠러들게 되죠.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우리가 감정을 인정받을 때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요.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대신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증가하죠. 그럼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췄을 때, 그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너무 과장되게 말하지 마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죠.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 말 뒤에 바로 조언을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반감돼요. 일단은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어색했던 대화가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더 마음을 열게 되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2장.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상대를 빛나게 하는 말.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상대의 생각을 빛나게 하는 말입니다. 현우 씨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워해요. 올해 58살인 현우 씨는 팀에서 나이가 가장 많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인 마케팅팀에서 때로는 위축감을 느껴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쌓였지만 젊은 직원들 앞에서 발언하기가 부담스럽거든요. 혹시 시대에 뒤떨어진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요. 요즘 마케팅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벅찬데 괜히 나서서 말했다가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해요. 지난주 신제품 기획회의에서도 그랬어요. 한참 토론이 오가는데 젊은 동료들이 SNS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업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현우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놨어요. 혹시 고객 연령층도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제품주 구매층이 40대 이상인데 이분들은 SNS보다는 다른 채널을 더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고 바로 다른 화제로 넘어갔죠. 한 동료가 요즘은 40대도 인스타그램 많이 써요라고 짧게 말하고 끝이었어요. 현우 씨는 그 순간 역시 내 말은 별로였구나.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었나 보다 하며 위축됐어요. 그 뒤로는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때 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현우님 말씀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에요. 타겟 고객층의 미디어 이용 패턴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현우 씨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다른 팀원들도 그 의견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아, 맞네요. 실제 구매 데이터를 보면 오프라인 매체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을 짜보는 게 어떨까요? 결국 그 아이디어가 프로젝트의 핵심 방향이 되었어요. 현우 씨는 그 이후로 회의에서 훨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었다고 해요. 이 한마디는 존중의 신호입니다.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생각과 관점을 존중한다는 신호거든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내 의견이 가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때로 자신의 의견이 구식이거나 쓸모없다고 느끼기 쉬워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 한마디는 정말 큰 힘이 되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반대로 무시당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죠.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업무 만족도가 높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낸다고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자주 쓰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의견이나 관점이 나왔을 때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말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죠라고 하면 훨씬 더 진심이 전달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말하는 태도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 말하면 안 되고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해요. 목소리 톤도 진심 어린 감탄의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좋죠.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다음에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모든 사람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죠. 회의실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좋은 생각을 말했을 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꿔줄 수 있어요. 3장. 제가 많이 배웠어요. 피드백을 품격 있게 받는 법. 제가 많이 배웠어요. 피드백을 품격 있게 받는 법입니다. 준호 씨는 우리 동네 이장을 맡고 있어요. 올해로 3년째인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지난달에는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몇 주 동안 밤늦게까지 준비한 계획안이었죠. 마을 진입로 확장, 공원 조성, 주차장 증설 등 주민들이 그동안 건의했던 내용들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민이 손을 들었어요. 이장님, 좋은 계획이긴 한데 예산 부분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시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 마을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 모든 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궁금해요. 또 다른 주민도 말했어요. 그리고 공원 조성 계획을 보니까 기존 상가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것 같은데 상인들과는 협의가 됐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어요. 솔직히 그 순간 준호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밤새워 준비한 계획안에 대해 지적을 받으니 당황스럽고 기분도 상했죠. 보통이라면 그래도 이만하면 잘 만든 거 아냐? 하고 변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럼 더 좋은 대안이 있나요? 하고 약간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준호 씨는 잠깐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 부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인 예산 검토가 부족했네요. 실제로 진행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접근해야겠어요. 상인들과의 협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계획을 수정할 때 관련 분들과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적을 한 주민도 아니에요. 이장님 계획 자체는 정말 좋아요. 다만 실현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요라고 부드럽게 말했죠. 다른 주민들도 이장님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니까 우리도 더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겠네요라고 했어요. 그 회의는 결국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고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성숙한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이 말의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의 방어벽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비판이나 지적을 받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려 들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 방식이 맞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많이 배웠어요는 그 반대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의견을 귀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는 메시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태도가 더 어려워져요. 젊을 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배워가겠습니다 하기가 쉬웠는데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특히 연장자의 위치에 있으면 더욱 그래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태도가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게 하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는 인간적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해요. 실제로 리더십 연구를 보면 부하 직원들이 가장 존경하는 상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겸손함이라고 해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말이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을 한 템포 늦춰보세요. 비판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100% 틀린 의견이라도 한 가지 정도는 참고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라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보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욱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배웠는지 명확히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정말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의견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태도를 보인 사람은 오히려 더 존경받게 됩니다. 겸손하면서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더 좋은 조언과 도움이 몰려들게 돼요. 사장 힘들었겠어요. 감정을 알아주는 따뜻한 공감. 힘들었겠어요. 감정을 알아주는 따뜻한 공감입니다. 수진 씨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월말이나 분기말이 되면 정말 바빠져요. 특히 이번 분기에는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업무량이 2배로 늘었어요. 지난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토요일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서류 정리를 했고 일요일에도 오후 내내 다음 주 업무를 준비했어요. 월요일 아침 수진 씨는 정말 지친 상태였어요. 주말 내내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침 준비를 하고 남편과 아이들 식사를 차려주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힘들었겠다. 주말 내내 일하느라고. 얼굴도 많이 피곤해 보이고. 오늘은 저녁 준비 내가 할게. 그 순간 수진 씨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해요. 특별한 말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상황을 알아주고 공감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말 한마디로 하루치 피로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남편도 바쁘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대요. 요즘 정말 버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고 말이죠. 남편도 그제서야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서 하게 되었다고 해요.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입니다. 관계를 깊게 합니다. 힘들었겠어요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괜찮다, 할만하다라고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힘든 걸 표현하는 걸 약함이나 투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는 문화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바쁘다 보니 상대방의 힘든 상황을 놓치기 쉬워요.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격려의 말을 하려고 해요. 괜찮아질 거야.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 같은 말들이죠. 물론 그런 말도 좋지만 때로는 그냥 내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힘들었겠어요는 인정과 공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겪은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이해한다는 메시지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공감받을 때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해요.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또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되어서 스트레스 상황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위로는 상대방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해서 말하는 게 좋아요. 주말 내내 일하느라 힘들었겠다. 정말 많이 애썼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내 상황을 정말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너무 과장되지 않게 차분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게 좋죠. 때로는 말보다도
따뜻한 눈빛이나 살짝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은 몸짓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또한 이 말을 한 후에는 상대방이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게 좋아요. 바로 다른 화제로 넘어가지 말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너무 무리하지 마 같은 따뜻한 말을 덧붙이는 것도 좋아요. 이런 공감을 받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돼요. 또한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되죠. 5장.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방어를 내려놓는 용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방어를 내려놓는 용기 있는 말입니다. 다시 준호 씨 이야기예요. 마을 회의에서 새로운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한 주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장님, 그 자리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필요해요. 운동기구보다는 놀이터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또 다른 젊은 엄마도 말했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놀 곳이 정말 없어서 고민이에요. 미끄럼틀이나 그네 같은 걸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좀 기분이 상했어요. 자신이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니 그 주민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그 동네에는 어린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준호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 동네 상황을 더 자세히 봤어야 했는데. 놀이터 방향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주민들도 이장님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니 더 많은 의견 나눌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죠. 오히려 준호 씨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어요. 유연함은 강점입니다. 성숙한 소통의 열쇠가 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지적을 받으면 방어적이 되기 쉬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는 그런 자존심의 벽을 허물어버려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도 좋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다고 해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하구나, 배울 점이 많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지적이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끊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고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100% 틀렸더라도 한 가지 정도는 참고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좋은 지적이에요 라고 말해보세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상대방도 부드러워지고 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6장. 이해해요. 진심 어린 공감의 연결고리. 이해해요. 진심 어린 공감의 연결고리입니다. 민정 씨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새로운 부서로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 어렵고 업무도 생각보다 복잡하죠. 어느 날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였어요.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이해해, 정말. 민정 씨는 그 순간 마음이 확 풀렸다고 해요.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정말 이해해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해해요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는 달라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감정을 안아준다고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진정한 공감을 받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높여주죠.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해요를 제대로 말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해해라고 말하면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둘째, 말보다도 진심 어린 눈빛과 표정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따뜻한 표정으로 말해야 진심이 전달됩니다. 셋째, 때로는 말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이해해라는 말과 함께 살짝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도 좋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상대방이 감정을 털어놓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해해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 6가지 말, 오늘 당신의 대화를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둘째,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마이너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빛나게 해주는 말이죠. 셋째, 제가 많이 배웠어요. 피드백을 품격 있게 받으며 성숙함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넷째, 힘들었겠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말입니다. 다섯째,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방어를 내려놓고 유연함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섯째, 이해해요. 진심 어린 공감으로 깊은 연결을 만드는 말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짧지만 정말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한 말솜씨나 긴 설명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단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거죠. 그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써보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단 한마디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 퇴계 이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은 작은 일 같으나 실은 큰 일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맞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죠. 여러분은 가장 감동받았던 한마디가 있나요? 혹은 오늘 배운 말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해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